네, 마감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입니다. 비행기가 곧 이륙합니다. 꿈틀하는 항공주, 주가도 비상할까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더드림 에센시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저는 항공주 그 차트를 진짜 오랜만에 열어봤어요. 제가 오랜만에 열어봤다라는 이유는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다로 그렇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정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항공주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보는 거지. 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가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항공주 굉장히 오랜만에 눈에 들어와서 보신 분들이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저희가 조금 전에도 뭐 이야기 나눴지만 시장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한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와중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하는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또 항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좋은 가격대 매력적인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한번 전략을 짜보자 해서 항공주를 오늘 좀 들고 와봤습니다. 항공주가 사실 뭐 바닥을 이제는 뭐 찍은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올라가기는 간다는 건데 저는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싶거든요. 앵커님 말씀이 지금 느리게 올라가기는 하는 건데 네. 그렇죠?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가가 바닥이다 뭐다 굉장히 이야기가 많지만 그게 정말 바닥이냐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벙커가 있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항공 우리가 사실 이 팬데믹 이후에 항공과 그 여행 모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보였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그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최근에 그 여행객 증가가 늘어나고 해외 유입객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지금 뭐 그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또 수혜를 받으면서 항공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2분기에 어떻게 보면 매출액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조금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게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에 대한 확신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 지금 위치가 너무나 좀 매력적인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정말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 이외에는 거의 올라가지 않고 있는 지금 장에서 오늘 항공주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어떠한 큰 재료 어떤 뭐 이슈가 있지 않으면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인다고 해도 사실 탄력성이 덜하기 때문에 사실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급등락이 심한 이 와중에 우리가 조금 챙겨볼 만한 그런 종목들 항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진에어 같은 경우도 오늘 3%대 상승하고 굉장히 바닥 구간에 있다가 이제 상승 전환을 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LCC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또 우리 대장 대한항공이 지금 뭐 연속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분명하게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엔화가 정말 약세에 있었을 때 일본 여행을 엄청나게 갔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오늘 보니까 900원 초반대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전에 비하면 사실 뭐 크게 많이 오르진 않은 거거든요.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엔화 강세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엔화도 조금 올라가고 일본에 대한 그런 뭐 여행에 대한 취소가 나왔던 부분은 일본의 뭐 태풍이나 뭐 지진 같은 그런 이슈들 그리고 최근에 TMF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고객들도 그렇고 업체들도 그렇고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본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악재에 대한 부분을 좀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곧 있으면 지금 여름 시즌이기 때문에 항공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황금 연휴죠. 최장 9일에 그 추석 연휴가 있고 또 생각해보면 10월 달에도 개천절과 한글날을 껴서 또 연차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 연말까지 해서 이제 뭐 2, 4분기에 대한 그런 비수기에 대한 우리가 실망감이 더 좀 호실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성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실적이 지금 3분기에 반영이 되고 이걸 3분기 말에 확인을 할 수 있고 네. 거기에 4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하반기가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HBM도 잘 가. 뭐 전력기기도 잘 간대. 조선주 좋대. 이렇게 차야 할 다른 섹터들도 있는데 굳이 항공주를? 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제가 왜 오늘 좀 항공주를 선택을 했냐면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는 이 주식 시장에 대한 그런 주가의 상승 이게 그 국장이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장이 미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실적 사실은 뭐 아무리 주가가 선행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실적과 주가는 사실은 같이 움직여야 이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선행도 정말 너무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급등락을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 그 투자 심리에 따라서 실적과 상관없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잘 가는 종목들이 지금 세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사실 그것과 좀 연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정말 지하 벙커가 없길 바라면서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뭐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항공 그 전체적으로 좀 경쟁력의 강화까지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이면서 항공주 탄력적으로 쭉쭉쭉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좀 단기적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중장기적 포트를 좀 가져가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흔들리고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 사실 우리가 다 일일이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꾸준하게 실적이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는 섹터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면서 항공주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그동안 항공주가 많이 흔들렸던 게 코로나 이후에 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랑 합병을 한다, 안 된다, 유럽에서 반대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미국의 승인 정도만 이제 남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안에 뭐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또 사실은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그 기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뭐 회복을 하고 감자도 진행을 하고 정말 주주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우리나라 메이저 항공사라고 하면 이 둘을 뽑아볼 수 있는데 이 두 항공사가 합쳐지게 되면 정말 메가급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대해서 이 다른 곳에서 이제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가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다른 나라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본인들 자국의 그런 항공사에게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 항공은요 정말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정말 항공 서비스가 최고잖아요. 그리고 또 안전한 부분도 또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노선에 대한 부분들 대한항공이 가장 노선을 많이 취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시아나까지 같이 합세를 한다면 사실은 못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분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먼저 사들이고 그다음에 자회사를 운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대한항공으로 흡수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는 그 대장이 따라가면은 이제 뒤에 LCC 부분에 있어서도 좀 LCC도 이제는 좀 장거리 노선에 많이 투입이 되고 큰 항공기들이 들어오면서 거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항공에 대한 경쟁력은 정말 뭐 그 어느 누가 따라오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주가에 서서히 반영이 돼서 좀 이제는 빵 터지는 그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또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 합병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할 수 있다 좀 빵 터진다라는 네. 표현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지금 요 며칠간 물론 대한항공, 아시아나 잘 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었던 건 LCC 쪽이었던 네. 것 같아요. LCC랑 대형 항공주를 나누어서 봐야 할까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으면 좋을까요? 우선은 그 본인의 그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대형을 갈 건지 LCC를 갈 건지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형주는 이 주식수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만큼 또 주식수가 많다는 건 물량 소화가 돼야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너무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힘들다. 나는 꾸준하게 바라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대형주 위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LCC에서 조금은 장거리의 그런 운항도 취항 노선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일본이나 동남아 쪽의 여행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LCC의 그런 실적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 좀 작은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보통 LCC 항공사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대형주에 비해서 조금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빠르게 조금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LCC 항공사를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뭐 진에어랑 제주 항공도 사실 많이 흘러내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적으로 사실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도 가지 않았던 항공주여서 더 좀 바닥 구간까지 찍고 이제 반등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내 성향을 파악을 하신 후에 대형을 갈 건지 LCC를 갈 건지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사실 투자 성향인 거기 때문에 네. 뭐 투자자분들의 선택에 달린 것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항공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궁금해진 게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여객이랑 화물이랑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고 봐야 해요? 우선은 사실은 여객 수요도 늘어나고 또 화물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양쪽 부분이 좀 안 나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화물도 사실은 이제 국제 그런 운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물 쪽에 여객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여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가지고 가고 화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중점을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 해외 여행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늘어나는 건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화물에 대해서 더 이익이 많이 나게 되면은 그만큼 항공사에서 더 많은 그 수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물 쪽에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객은 인건비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화물은 그 최소의 인원만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최소의 인원들만 좀 인건비 부분에서도 봤을 때 들어가고 또 국제 그 운송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좀 화물 쪽의 실적이 조금 더 방긋 주가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화물은 사실 국제 정세랑 엮어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제 정세가 안 좋으면 화물 양도 줄어들 텐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요? 우선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터주를 살 때 아티스트의 그런 리스크를 가져가듯이 사실 내가 어떤 그런 종목군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리스크는 내가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요즘 아시다시피 뭐 쿠팡도 로켓 배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제 뭐 로켓 직구나 뭐 굉장히 많은 그 웹사이트에서 뭐 그 쇼핑몰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좀 그래도 이전보다 화물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늘어나고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가 또 이 달러 인덱스 묶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달러 약세 수혜주라고 대표적으로 꼽히는 건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환율이 그저께인가요? 20원가량 빠지면서 네. 종목들이 움직였던 게 수출주, 내수주 나눠서 네.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움직였던 게 뭐 금융주, 또 식품주, 네. 식품주 내에서도 수출이냐 내수냐, 뭐 게임주 내에서도 해외 매출이나 국내 매출이냐 하면서 나뉘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달러 약세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선은 달러도 지금 뭐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제가 계속 지난 폭락장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좀 방향성을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빅 이벤트도 있고 9월에 FOMC도 있고 정말 하반기에 많은 이벤트들이 지금 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환율도 지금 조금씩 계속 빠지고 있지만 이 방향성이 계속 약세로 간다. 사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습니다. 뭐 지금 뭐 계속 빠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그때 다시 뭐 환율이 이제 다시 올라갔어. 그러면 이 수혜를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냥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 뭐 식품주나 금융주, 뭐 항공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 그럼 저는 항공과 더불어서 식품주가 사실 이제 내수 시장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K푸드에 대해서 식품주가 완전히 수출주로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뭐 삼양식품도 뭐 최근에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좋지만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호조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와 그런 전망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매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환율 수혜, 뭐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식품까지 조금 연장해서 우리가 함께 보시면 또 그만큼 내가 비중을 조절한다면 또 수익도 한꺼번에 좀 챙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비비고 만두 먹으면서 맛있어요. 네, 그런 영상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식품주 내에서 좀 퀀텀 점프를 하려면 수출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항공주도 사실 식품주처럼 실적이 잘 찍혀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탑픽 종목 들어볼까요? 제가 요즘에 좀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급변하는 종목들보다는 이제는 조금 안정성도 챙겨가자 해서 좀 대형주 위주로 좀 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항공의 대장이죠. 대한항공 들고 왔습니다. 자, 어떤 좀 탄력 있는 걸 할까 좀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좀 안전하게 가자라고 해서 대한항공 들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큰 아이는 다르죠. 큰 종목을 큰 기업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지금 연속적으로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전 고점까지는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항공주도 또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퍼 같은 경우도 뭐 퍼가 4에서 5배 정도 지금 5, 6배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을 감안해 본다면 대한항공 지금 또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 고점 부근까지 해서 24,000원까지 좀 의견 드려보고요. 손절 라인은 19,000원까지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가격 전략을 보니 확실히 좀 타이트하게 잡으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하루하루 볼 만한 종목이 아니라 좀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드림 S&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